백남준, 그를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우리 곁을 떠난 그를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괴짜 같기도 했던 그의 예술 행적. 그런데 모두들 그를 대단한 예술가라고 합니다. 아니, 예술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품고 있던 백남준, 그 비밀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0세계 TV로 만든 거대한 탑,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도 백남준의 작품 한두 개 정도는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는 TV를 이용해 작품 활동을 한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세계적인 천재 예술가로 불리는 백남준. 분명 그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된 백남준의 자화상입니다. 참 재밌고 독특하죠? TV 모니터 속에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TV와 함께 불상, 피아노, 그리고 지구본이 들어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글씨도 써놨군요. 마치 암호처럼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한 자화상. 그러고 보니 백남준에겐 TV 예술, 그 이상의 세계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번엔 조금 쉬운 백남준의 자화상을 구했습니다. 자화상을 들고 찾아간 곳은 화가로 활동하며 현대미술 관련 책을 여러 권 쓴 조영남 씨입니다. 조영남 씨는 백남준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어이가 없지 뭐. 처음 보셨습니까? 나 처음 봤어요. 백남준 씨는 우리한테 점프를 뿍 시켜서 한국 사람들이 그 현대 미술을 막 중간 계단, 뭐 추상미술, 표현주의 와장창 뛰어넘어서 제일 꼭대기 거를 보게 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우리한테 그 실제로 체험시켜 준 거죠. 이 백남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붙잡혀지지가 않는다. 근데 백남준 자신을 이렇게 봐도 저길 보는 것도 같고 여기 보는 것도 같고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되니까 잡히지 않는 사람이래. 무엇보다는 백 선생을 만나면요 재미가 있어요.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양반은 전부가 오리지널한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사람은. 네로라는 문학의 인사들도 모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으는군요. 그럼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 American Art Museum celebrating Namjoon Paik. 올 7월 고인의 생일 파티가 열렸네요. A better place to be doing it because Namjoon Paik is mainly known as the pioneer or the inventor of video art. 야, 독일에는 백남준 시상식도 있습니다. But it is something completely new. It is not television, it's not fine art, it's not music, it's not pop. It's something of everything at the same time. 백남준이 했던 레이저 쇼도 했군요. Pike is a media visionary, and
In a way, he understood that as media changes, an entire life ecology changes.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가장 비싼 광고판에 청년 백남준의 영상이 실렸습니다. 후배 예술가들이 돈을 모아 그를 추모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비디오로 시를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도 백남준의 제자라고 자처합니다. He inspired so many people, young and old. It was amazing. And I have a big debt for him, you know. I really feel he helped me personally very much, and he helped the entire field very much. No one had ever realized could be made to create works of art the way that he did. 백남준에 대한 전 세계인의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왜 이렇게들 백남준에 열광하는 걸까요? 백남준은 방직 회사를 운영하던 대부호 백낙승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던 백남준은 당대 최고 피아니스트들에게 피아노를 배운 뒤 동경대 미학과로 진학합니다. 동경대에서도 수재로 통했던 백남준의 피아노와 작곡 실력은 아주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경대를 졸업한 백남준이 돌연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중학교 때 전위음악가였던 쉔베르크에 심취했던 백남준은 정통음악이 아닌 새로운 음악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있었고 당시 독일은 전위예술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독일에서의 백남준은 더 이상 우아한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과격하게 피아노를 공격했습니다. In that silent room, I heard two sounds, one high and one low. Afterward, I asked the 바이올린을 개처럼 끌고 독일 중심가를 누비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I had heard two sounds. He said, "Describe them." I did. 심지어는 공연 중 관객석으로 뛰어들어가서 넥타이를 자르고 샴푸를 뿌렸습니다. 백남준은 서구 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문화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 눈에 백남준의 퍼포먼스는 기괴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예술인가요? Yeah, actually, Duchamp's legacy is art is not art, and art is not art, and art is not art, and art is not art. Repeating that. 기존 예술에 대한 부정을 거듭하는 것. 그것이 백남준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하는군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지상 최대 가치로 여겼던 서구 문명이 얼마나 잔혹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느낀 서구의 젊은이들은 기존의 서구 우월주의와 범유럽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젊은이 백남준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남준을 비롯한 젊은 예술가들은 기존의 서구 예술을 부정하는 플럭서스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백남준의 공연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먹물을 묻히고 선을 그어나간 머리를 위한 선.
이 상상을 뛰어넘는 백남준의 퍼포먼스에 서구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거인 백남준은 그만의 방식으로 서구 중심주의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황색 재앙임을 자처하며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선언했습니다. Pike was very important in promoting Fluxus in Germany and making contacts so that Fluxus could happen. It was, in a way, co-invented by Namjoon. 백남준 퍼포먼스의 절정은 백남준의 첫 개인 전시회인 음악의 전시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실제 소머리를 걸어놓아서 세상을 경악해 했습니다. 전시장 내부도 충격의 연장이었습니다. 피아노는 온갖 잡다한 물건과 복잡한 전선들로 뒤덮여 있었고, 욕실에서는 잔혹한 살해극이 펼쳐졌습니다. 백남준은 마치 연극을 하듯이 직접 가면을 쓴 채 오늘의 예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왜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사이코라는 영화 보면 역조에서 살해하는 거 있잖아요. 백인 여성 살해하죠.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 비슷해. 완전 뮤즈. 그러니까 뮤즈를 죽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질서와 조화, 빛, 정의로움, 올바름 이런 거에 대표적인 상징이야. 서양 문명에 있어서. 근데 백남준은 반대로 뭘 끌고 들어왔어요? 소대가리, 소머리, 달을 끌고 들어온 거야. 그러고요. 잔혹할 정도의 무질서 공간을 만든 거야. 다 부셔버리는 거죠. 안에를 완전히 카오스. 그러나 종말과 파괴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이 피아노는 새로운 기능을 얻었습니다. 관객이 건반을 누르면 어떤 건반은 타악기 소리를 내고 어떤 건반은 라디오 소리를 냅니다. 백남준은 관객을 직접 공연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저항예술의 계보에 속해요. 저항예술은 기존의 예술적 형식이나 미학이나 규범을 깨는 점에서 저항이기도 하지만 관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이에요. 예술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도 권위적인 예술가의 자기 자랑도 아니라는 것이 백남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이동극장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작위 접속이라는 이 작품도 아주 재밌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관객은 예술가가 들려주는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관객이 콘서트의 주체인 것입니다. 백남준에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예술가와 관객이 모두 즐거운 한판의 잔치였습니다. 이제 그의 자화상에 왜 피아노와 함께 혁명이라는 글씨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사랑을 받던 백남준은 왜 갑자기 TV 예술가로 전향을 했을까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백남준의 작품 거북선입니다. 직접 보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더구나 화면이 현란하게 움직여 마치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도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남준과 16년간 함께 일했던 전자기술자 이정성 씨입니다. 이 부품들이 오래된 거라서 자꾸 이렇게 접촉을 점검해주고 그래야 돼요. 이정성 씨는 백남준의 아이디어가 작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늘 오면은 고향집 오고 이런 작품 안에 들어오면은 고향집 같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늘 여기 이런 데 들어오면 편안하고 즐거워요. 옛날에 좀 그 고생했던 생각도 나고 이게 내 보물창고예요. 이정성 씨는 백남준이 보내줬던 작업 지시서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게 텔레비가 한 400대가 좀 넘는데요. 한 20대 될 거예요, 모니터가. 이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420대요. 엄청나죠. 아마 이거 하실 때 백성님이 거기서 받은 돈보다 욕심을 더 내셔가지고 이득은커녕 아마 조금 적져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작품을 받았을 때 그 이득이 남는 것보다 작품이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이쁘게 되나 그런 게 주안점이지. 이렇게 잘 넣는 여기서 이정성 씨는 백남준이 처음 텔레비전 작업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가지고 뭘 하려는데 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은 다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키로 잠궈버리고 눈에 띄면 읽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학생은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은 다 집어넣어버리고 전자책만 이제 독파하시는데. 백남준은 3년을 꼬박 TV와 씨름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은 지독한 몰입이었습니다. This is my first color experiment. So I disconnect the 3 guns and put 3 black and white camera so that I can get 흑백 TV 석 대를 연결해 만든 칼라 TV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남준이 독학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이후 백남준은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TV 기술 책임자인 아베 슈야와 함께 새로운 실험들을 합니다.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든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 걷는 로봇의 개발로 백남준은 세계 최초로 로봇 예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백남준은 자신이 만든 로봇 K456과 함께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지난 10월 초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올 거니까. 이정성 씨와 아베 슈야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백남준과 아베 슈야가 만든 비디오 신디사이저입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말 그대로 여러 화면을 합성하는 기계입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기능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백남준의 영상 작품인 글로벌 그루브라는군요. 조작된 화면으로 세계적인 음악과 춤을 소개한 것인데요. 컴퓨터 그래픽이 개발되기 이전에 순전히 기계적인 조작만으로 이런 화면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베 슈야는 자신의 남은 생애에 백남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꼭 고쳐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온 것입니다. やっぱりすごいの一問尽きるよ。ただ天才っていうのはね、単にその優れた記憶力とか感性とか想像力とかを持ってるだけじゃなくて、そいつを実行するだけの強い意志と、とにかく勉強とかものすごかったっていうのを僕はこの目で見てるから分かってる。とにかく勉強のしっぷりも見事さも。だから天才っていうのはね、単にその頭がいいからやったんじゃないんだよ。 대체 백남준에게 TV는 어떤 의미였길래 이토록 집요하게 TV 공부에 매달린 걸까요? 백남준이 TV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60년대 초는 TV가 대중들에게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By 1970, New York City was the #1 TV market with 5,912,000 TV households as compared to, say, Hazard, Kentucky, which ranked 229th with 600 TV households. 그 텔레비전의 대량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문화를 양산하는데 폭발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백남준 선생이 TV가 그렇게 강력한 대중문화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 예술을 텔레비전에 대한 저항으로 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저항하는 예술을 개발하는 게 백남준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을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아노가 그랬듯이 백남준의 손이 닿은 TV는 어김없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롭고도 독특한 TV를 탄생시킵니다. 바로 관객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거나 자석을 갖다 대면 화면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TV입니다. 정보 독점의 상징이자 일방적인 정보 전달 매체인 텔레비전을 마치 놀잇감처럼 관객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참여 TV입니다. 자석을 갖다가 TV에 갖다 대면 노인이 갖다 대든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갖다 대든 3살밖에 애가 갖다 대든 그 주사선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누가 해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백남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매번 다르네? 거기서 참여 TV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소통이 없다 보니까 참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 특히 저널리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전부 원웨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이지 못하고 생물학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생태학적이고 생물학적이기 위해서는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일방적 기능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백남준의 예술은 텔레비전을 제어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1964년) 백남준은 TV 예술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독일에서 뉴욕으로 본거지를 옮깁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거리였던 소호에 백남준도 정착합니다. 백남준이 자신의 예술적 동지이자 인생의 반려자였던 시게코 여사와 함께 30여 년간 살았던 작업실이자 보금자리입니다. 백남준의 손때가 묻은 카메라와 편집기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30여 년간 늘 백남준 곁을 지켰던 시게코 여사에게 백남준의 빈자리는 너무도 커 보이네요. So I look up and Nanjun is watching me. So then, I sleep very good too. I have Nanjun with me and he can talk to me too. So. 뛰어난 예술가들의 초기 삶이 대부분 그렇듯 뉴욕 정착 초기 백남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hat time color TV was very expensive, like 60s and 70s. Like
Even black and white was expensive, but beginning was a very high price, and Nanjing even didn't have money to buy his supper.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아껴가며 오로지 텔레비전을 사서 연구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And one lady came, she thought Nanjing was a repairman of TV. She said, "Oh, I have broken TV. Can you repair for me?" He said, I'm not repairman. 이러한 백남준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들 눈에 괴짜로만 보였습니다. Breaking new TV, he break it. It's like, irony, Perfect, beautiful TV, next day is be that, image go random system and all crazy. But that was his art. So beginning, he had a hard time to express himself. He is a serious artist, People, that's why he had a reputation. He had a little bit trouble here, 그러나 앞으로 TV 모니터가 캔버스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백남준은 자신의 직관과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레 TV 예술을 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TV 부처는 백남준을 일약 스타로 만듭니다. 부처가 TV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TV 부처는 나 자신을 세상을 통해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다는 철학적 명제를 너무 쉽게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TV가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TV 정원입니다. TV도 자연처럼 인간과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백남준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누워야만 볼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는 관람객들에게 새롭고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It's funny. One thing, Namjoon is very hilarious, and everything that he did was humor, and that was one thing that can never really be lost, I think, especially if you really understand his work. And at the same time, deeply serious. Deeply, if you think about how profound something like that is, really, the most mundane thing. 예, 이번에 나온 텔레비전은 모두 몇 대나 됩니까? 99개인가? 99개. 왜 99대를 하셨어요? 그 어릴 적에 섣달 해보면 난 아무리 해도 4등밖에 못 해봤어요. 5등, 6등 해보는 게 내 소원인데 그 소원 마치기 전에 한국을 떠나서 한번 그런 9등 한번 해보려고 그 쉽게를 취했지. 응? 어이구야, 대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 바로. 그래서인지 백남준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느낀 감동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예. 이 사진 보면 이 표정이 내가 대가 같고 내가 뭘 설명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듣는 것 같아. 그렇게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관객과의 소통을 원했던 예술가 백남준은 어렵고 까다로운 대가가 아닌 편안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남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멜빵 바지와 큰 주머니가 달린 흰 셔츠, 그리고 낡은 천 신발. 늘 잠이 부족해 어디서나 잘 졸았던 백남준은 오로지 예술밖에 생각할 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은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백남준의 작품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였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박힌 사람이 보면 어렵겠죠. 저게 미술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오픈돼 있거든요. 아무 선입견이 있거든요. 저는 백 선생님 작품 다 보면 그냥 좋아해요.
비디오 아티스트로 명성을 떨치던 백남준은 1984년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프로그램에 앞서가지고 백 선생님 저희 국민들한테 새해 인사를 해도 좀. 네, 제가 멀리 파리에서 세배드립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래 이걸 맹기느라고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저 태생을 한 10번 건넜는데 억지로 이제 이게 성공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됩니다. 위성 방송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1984년 1월 1일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위성 쇼를 기획한 것입니다. Good morning, Mr. Orwell. 마치 조지 오웰을 조롱하듯 아침 인사를 건넨 백남준은 오웰의 소설 속 예언과 달리 방송은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 수단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이후 백남준은 3편의 위성쇼를 성공시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한 위성쇼에서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 때보다 더 많은 나라들을 연결했습니다. You know, I'm here in the BBC satellite control room in London, and this guy looks more like an alien than the alien. Too right! 심지어는 당시 공산국가였던 구소련도 참여시켰습니다. TV를 통해 이념까지 뛰어넘는 소통이 실현된 것입니다. 바이바이 키플링은 제국주의 작가 키플링에게 안녕을 구하는 위성쇼였습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한 키플링에게 동과 서가 서로 잘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To our friends in Korea, 안녕하십니까, and to our friends in Japan, konbanwa or konnichiwa. 당시 유명한 일본의 음악가 유이치 사카모토가 일본에서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그에 맞춰 미국에서는 전위 무용가 머스 커닝햄이 춤을 췄습니다. 무용과 음악, 동과 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And he had really, at that time, from his vision originally, he was able to conceive an entire global artwork. I think that was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at an artist was able to create a global artwork, a simultaneous broadcasts around the world. I think he had a very early a feeling that the strict separation of cultures would not go on forever. He had a premonition of what we today call globalization. 정보, 기술, 문화에 대한 천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백남준. 그러나 그건 역시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그 시그널 같은 정보를 자기 정보화하는데 좀 천재적이셨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병하시기 전까지는 작업하기 전에 오전 내내 시간을 전 세계의 그 신문을 탐독한다든가, 그래서 뭐 그 월가의 주가지수 빠삭하시고 또 그 프랑스나 독일의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 다 꿰차고 계시고 한국 신문도 상당히 많이 보셨어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치 미술 작가 강익중 씨는 백남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 옆에 삼남한상이라는 대형 작품을 전시했던 강익중 씨는 94년 미국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과 함께 2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저희가 막 전시 막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트니 뮤지엄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네, 팩스가 왔어요. 독일서. 그 내용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오셨어요. 이렇게 I'm very flexible. 그다음에 It is very important that Mr. Kang has a better spac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리 뭐 대가하고 소가 뭐 아무것도 아닌 신인과의 전시지만 그렇게까지 다 이렇게 해주면서 좋은 자리 먼저 앉히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다들. 끝나고 저 월가에 있는 은행장이 저희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이니까 그 선생님께서 아시고 쫙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잘렸고 누가 들어왔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예술가가 어떻게 그걸 다 아는지 그래서 근데 그건 그렇고 하지는 말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세요. 생생한데 그건 그렇고 30세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그러니까 한 5초 동안 정적. 그분도 저도 아니 30세기 아니 혹시 21세기 아니신가요? 그래. 21세기 아니에요. 아니 30세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먼 미래로 치달았던 백남준이지만 그의 사유의 핵심은 늘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생각과 생각의 관계를 맺어주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백남준 선생 약 한 1,500명 정도, 1,400명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첨단의 분야의 정상에 있는 과학자들, 연구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 교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사에서 일하는 미 우주항공국이죠. 이제는 뭐 천체 물리학자라든지 뭐 하버드 대학에서 생의학,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라는 분들에게 계속 첨단의 정보들을 접수하고 그들과 사유를 교환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인 거죠. 특히 잘 보면 이제 이 네트워크라는 게 노자의 도에 비슷한 거니까 텔레비라는 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 2년이 많은 거니까 말하는 텔레비에 2년하고 전자 회로 2년하고 인생에 2년하고 도교 불교에 2년하고 다 마치니까. 전자 네트워크와 도교, 불교의 인연까지 꿰뚫어보던 예술가 백남준은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남달랐습니다. Other friend who had trouble or who couldn't get a job or something like this, that he always made sure that there was some work. Once the work was done and it was reissued in other pieces, that it was really important that I was compensated or else I would be out of job. The only way to sustain me and make sure that I could have a reasonable life. So he really gave me an opportunity to have authorship. 백남준은 어딜 가나 조수였던 폴 게린이 더 돋보이도록 마음을 썼습니다. Ich kann auch nicht selbst machen. Ich habe ein Genie hinter mich, das heißt Paul Gerin und das Computergenie und ich hänge an mir. Ja. Yeah, I think we have a great loss. But also what we carry on. You know, we miss Namju, but we still are blessed with what he gave us. Yeah. 이제 백남준의 예술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백남준은 소통의 예술가였습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시절에도 세계적인 예술가가 된 뒤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인연들에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예술가가 세상을 떠날 때 온몸을 다해 진혼굿을 벌였습니다. 요셉 보이스는 플럭서스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20여 년간 백남준과 늘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예술적 동지였던 샬론 무어만이 암으로 투병할 때에도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킨 건 백남준이었습니다. 삶이 곧 예술이었던 백남준은 가까웠던 동료와 후배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He wanted to make a new media. Communication art to communicate people. He loved people, communicate people, each other. He likes friends. He was hungry for friends and really. And so Namjoon Paik's original media, in my opinion, was not video. It was human beings. Namjoon Paik saw into the human heart. He saw into the human soul. And he knows that human beings need light. We live on light. And so he gave us all kind of new light that we can He gave us a new light that we can keep forever. 그 빛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빛이 아닐까요? 그는 그 빛을 가슴에 품은 채 소통의 상징인 텔레비전을 짊어지고 보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9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출품작인 울란바토르에서 베니스까지를 통해 동과 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보다 더 확장된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준 파이크. 세계는 그의 예술을 알아줬습니다. 그의 진실이 통한 것입니다. 이제 돈 많이 손에 받았으니까 그 돈을 이제 다시 벌어야지. 그렇죠. 은행빚이 아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백남준은 거창한 이야기 대신 익살스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96년 그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 다리와 팔이 마비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도 많은 백남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기 전부터 준비해오던 구겐하임 회고전만큼은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드디어 구겐하임에서 백남준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구겐하임 첫 전시회의 주인공이 된 백남준. 그는 이번에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Yes, I got the idea after I got stroke. But you still are working very, very well, aren't you? Yeah, brain is working and mouth is functioning too.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자 그 위로 레이저가 뻗어나갑니다.
이번에도 백남준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레이저를 통한 우주와의 소통입니다. 쓰러진 뒤에도 그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구겐하임 역사상 가장 공간 활용을 완벽하게 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6년 1월 우리에게 정말 작별을 고했습니다. 백남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n Cologne. I see. So what I want to do in honor of that is we're going to do that, okay? But not only that, now we have scissors for everybody here. 숙연했던 자리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If you're wearing a $300 Ferragamo tie, too bad. 장례식장은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예술은 매스게임이 아니라 페스티벌이라고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백남준의 장례식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환한 웃음으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른 넥타이를 백남준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고인과 그의 친구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예술을 시작한 것은 난 자간 예술을 해야겠다. 굶어 죽더라도 해야겠다. 무용으로도 일생 끝나든 마찬가지다. 그가 평생 자신의 예술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 아닐까요?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